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100세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유병장수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된 건데요. 축복을 받아야 할 장수이지만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천덕꾸러기 대우를 받기가 식상입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는 잠시 뒤에 김종혜 전문가 연결을 해볼 건데요. 적당한 보험을 통해서 100세 시대를 두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강의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코너인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오늘은 특별히 H사의 트리플 케어 통합 종신보험에 대해서 증권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참여 방법 소개해드립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전화번호가 바뀌는데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2666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남기실 수 있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오늘도 라이프 플랜 A 강의부터 진행을 해볼 건데요. 지금은 유병장수 시대이죠. 적절한 대비를 하면서 노후를 또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병장수 시대 병테크 골라 담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픈 상태로 오래 살면서 내가 필요한 담보만 골라서 준비할 수 있다면 더욱더 좋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2대 진단 수술비와 질병 후유장애 그리고 각종 수술비를 요 세 가지를 하나, 둘, 세 개를 한 번에 하나의 플랜으로 준비하는 거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플랜을 준비하시면 좋은지 같이 보시면 첫 번째 기본적인 의료실비와 진단비만 가입하신 분들, 두 번째는 의료실비 증가가 걱정되시는 분들, 세 번째는 혈관질환에 대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나이가 들면서 치매 등 장기 간병이 걱정되시는 분들, 다섯 번째는 내 보험이 무엇인가 1%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그동안 많은 시청자님들께서 많은 보험을 준비하셨지만 하나의 플랜으로 요 세 가지 플랜을 준비하신 경우는 아마 거의 드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증가하는 만성질환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만성질환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65세 이상의 특히 만성질환 유병자분들을 보니까 3개 이상의 유병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무려 46.2%가 된다고 합니다. 전체 연령 대비 65세 질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중에 고혈압, 당뇨 뭐 다 아시는 거지만 가장 많은 것이 대뇌 혈관 질환과 심장질환 그리고 만성심부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오늘 짚어볼 것은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두 가지 담보를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검토를 해볼 텐데요. 2대 질환의 범위를 계속 이야기를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2대 질환을 준비함에 있어서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질환이 사망 순위 2위,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 3위를 기록하고 있는 허혈성 심장질환을 보더라도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받는 경우는 9.8%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무려 100% 가까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망 원인인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보더라도 뇌출혈이 9.7%, 뇌졸중이 63.7%입니다. 많이 준비하신 분들이 뇌졸중 진단비까지는 준비를 하셨지만 뇌혈관 질환 진단비까지 준비하신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쪽에 있는 허혈성 심장질환비 100% 보장과 뇌혈관 질환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100% 이 두 가지 보장 범위를 좀 확대해서 준비를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언젠가 노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출산을 합니다. 그러고 어느덧 직장 생활을 마치고 나이가 들어서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보이고 다리도 아프고 나중엔 기억력도 깜빡깜빡하는 상태가 옵니다. 이런 것들은 어느 하나 누구 하나에만 특별하게 걸리는 질병들이 아니라 노화로 인해서 기능의 퇴화로 오는 것들을 우리가 질병후유 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질병후유 장애는 각 부위와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서 준비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방법을 도와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수술비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앞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료실비의 급증으로 인해서 나중에 의료실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를 대비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수술비를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고령자들의 수술이 지금 이렇게 급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고령자 수술이 무려 2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요. 100세 시대에 과연 수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지만 이미 106세 할머니가 대장암 수술에 성공하는 등 나이가 들어도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수술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이대질환 진단비와 질병후유장애 수술비 요 세 가지 담보를 각각 준비를 하였을 때 과연 내가 어느 부위의 보장을 받았을 때 얼마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보시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뇌혈관 진단이 되겠죠. 그래서 진단비와 수술비와 각종 합하니까 첫 번째 진단 받으면 2,53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뇌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뇌까리로 진단을 받고 이번에 수술을 하면 2,530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 연도에 내 뇌에 뇌까리가 하나가 더 생겨서 수술을 할 경우에는 1,530만 원을 반복적으로 수술비를 계속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거를 수술을 받고 잘 지났는데 나이가 더 늘어서 내가 약간의 치매 40% 진단을 받으면 1,200만 원이 지급이 또 되는 거예요. 요것도 받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허혈성 심장 질환도 마찬가지로 2,530만 원 협심증 진단을 받으면 2,530만 원을 받아서 스텐스 삽입을 합니다. 내년에 내가 또 안 좋아서 스텐스를 하나 더 삽입할 경우에 1,530만 원이라는 수술비가 또 지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다. 그랬을 경우에는 2,550만 원을 또 지급을 해드린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뇌, 간, 신장, 무릎, 발, 당뇨로 인한 백내장이 올 수도 있고요. 위궤양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실 수도 있고 위암을 진단받아서 위를 전절대 하실 경우도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도 수술비 540만 원과 후유장애에서 1,500만 원을 또 합산해서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술비와 질병후유장애를 같이 이제 준비를 하시게 되면 모든 부위에 발생하는 질병과 후유장애에 대한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담보를 가입을 했을 때 이런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니까 질병후유장애 80% 미만을 제가 3천만 원을 준비를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뇌혈관 질환 수술비를 각각 1,000만 원을 준비를 해보는 것입니다. 진단비는 한 번 나가지만 뇌혈관으로 인한 수술비는 1,000만 원이 매 회당 지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허혈성 심장질환과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도 각각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을 준비를 하시는 거고요. 거기에 상해 수술비 100만 원과 질병 수술비 30만 원, 그리고 40대 질병과 18대 질병 수술비를 해서 각각 500만 원. 이렇게 들어가고 8대 진단비 및 50% 이상 장애 시에 전액 보험료 납입 면제라는 장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암 진단을 여기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암에 걸려도 이 전액보험료는 면제가 되시는 거고요. 내가 뇌과리로 인해서 아니면 협심증으로 인해서 진단을 받더라도 보험료는 전체 면제를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보험료는 얼마나 될까요? 20대, 30대, 40대, 50세로 100세 만기 30년 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30년 납을 하는 이유는 8대 진단 시 납입 면제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을 많이 받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0세가 4836원이고요. 40대가 59,000원, 여자는 34,500원에서 50대 57,700원까지 앞에서 보신 것처럼 보장 금액에 비해서 보험료는 상당히 저렴하구나라는 것들을 아마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2대 진단비의 범위를 넓혔고요. 수술비를 계속 보장해드리는 걸로 준비를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노화로 인해서 발병될 수밖에 없는 질병 후유 장애 담보를 반복적으로 준비를 해보자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각종 질병 수술비를 반복 계속 보장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8대 진단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보험료 전액 납입 면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 라이프 플랜 A 김종혜 전문가께 들어봤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 분명 있으실 텐데 저에게 연락 주시면 잠시 뒤에 또 풀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강의 내용 정리하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함께합니다. 예,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약관과 보장 내용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보험 증권 속의 다양한 혜택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는 맹충호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셨는데, 전문가님, 오늘 어떤 증권 볼까요? 네, 오늘 증권 같은 경우는요, 2011년도에 지인분이 보험회사 이제 입사를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지인한테 이제 맡기고 했던 보험인데, 최근에 이제 보험금을 이제 청구할 일이 있어서 청구하다 보니까 뭔가 좀 내 보험의 증권은 조금 이상하다, 좀 부족한 것도 많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셔갖고, 의뢰를 했던 건인데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한번 좀 그 몇 가지에 대해서 항목에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2011년도에 이분이 이제 트리플 케어 통합 종신보험이라는 것을 이제 준비를 하셨는데, 제목으로 보면 통합 종신보험 하니까 뭔가
다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진단비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실손의료비도 포함이 돼 있고, 유보비도 돼 있고, 이제 종합적으로 다 돼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있다가, 그동안에는 청구할 일이 없으니까 보험금 이제 청구를 안 했었던 거니까, 증권도 이제 보실 일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랬다가, 보는데 일단 주계약하고 CI 보장에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예, 시간이 많이 지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다른 내용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 보실 거는 실손 의료비하고 그 다음에 수술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주계약을 볼 텐데요. 주계약하면 우리가 뭐 CI 보험, 저기 보험 같은 경우에도 CI라는 글자는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CI 보험입니다. 그래서 CI 보험 하면은 많이 알고 있는 게 진단비와 사망 두 가지를 합해 놓은 보험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지급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나중에 지급해준다. 뭐 이런 형태까지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된 목적은 CI 보험도 역시 사망 보장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계약 가입 금액이 4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사망 보험금으로 4천만 원을 이제 받을 수 있는 보험이 되어 있는 건데, 네. 자, 밑에 보시면 주계약해서 케어 프리 보험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회사마다 명칭을 이제 다르게 사용해서 그런 거고요. CI 보험입니다. CI 보험인데 좀 특이한 거는 뭐냐면 위에 줄 보면 중대한 암으로 진단 확정 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CI 보험 중에서 50%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계약의 50%를 지급하는 CI 보험인가? 라고 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봤더니 밑에 있는 중대한 화상부식, 그리고 중대한 5대 질병하고 중대한 수술 같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또 8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거랑 조금 틀리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진단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중대한 5대 질병도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네. 중대한 5대 질병 같은 경우에는 80%를 받을 수 있는 3,200만 원을 받게 되는데, 암에 대한 위험성이 보편적으로는 더 많잖아요. 그리고 네. 우리가 알기로 통계적으로도 봐도 암 발병률이 더 높은데, 오히려 암에 대한 부분을 적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CI 보험은 이제 물론 이제 전문가님들과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겠지만은 CI 보험 중에서 그래도 논란이 가장 적고 손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암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암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적게 받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죠. 주계약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생소했던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이 약관을 제가 전체를 이제 봤어요. 그래서 아예 약관을 제가 다 옮겨놨는데, 이 중에서 암은 명시되어 있는 거니까 암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중대한 5대 질병, 수술 이런 것을 볼 텐데, 이것은 눈으로만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CI 보험에 나와 있는 것들랑 이제 다른 부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케어 보험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CI 보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신경색증, 말기 신부전증, 말기 간질환, 말기 폐질환, 이것이 5가지 중대한 질병이고요. 그리고 중대한 수술 같은 경우도 관상동맥 우회술이나 대동맥류, 인공치아술하고 심장판막술, 5대 장기 이식 수술을 포함하고 중대한 화상부식을 포함해서 중대한 수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만 변경을 해놨지 동일한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CI 추가 보장을 잠깐 보실 텐데, CI 추가 보장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CI 보험은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CI 추가 보장은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 더불어 주는 건가?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네. 예, 그냥 명칭으로만 보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CI에서 보장을 해주지 않는 것을 추가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기에 따라서 같은 말인데 조금 다른 느낌이죠. 네, 어려워요. 네,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예. CI 보장에 더해서 주는 보험이 아니고요. 추가해서 더해주는 보험이 아니고요. CI 보장에서 보장을 해주지 않는 것을 추가로 준비를 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를 더 지급을 하고. 그렇죠. 이제 별도로 준비를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증권 중에서 CI 보험 있는 분들 중에서 CI 추가 보장 특약이 있는데, 나는 CI 보장 더 이상 보장 안 받을래. 더 추가로 보장 안 받을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요거 없애면 안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네. 없애시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목으로 보면 중대한 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적으로 얘기하면 소외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서는 소외감 이렇게 해서 명칭상 좀 쉽게 분류를 해놨는데 생명보험사에서는 CI 추가 보장이라 해서 CI에서 보장 안 해주는 것들을 보시는 것처럼 뭐 경제성 종양이라든가 소액 치료비용, 갑상선암, 제자리암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해주고 수술비로도 이런 조혈모세포라든가 CI 보장이 없었었죠. 그리고 성형술이라든가 뇌종양 진단을 받았을 때 지급해주는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CI 추가 보장이라는 그런 특약 자체를 삭제를 하시거나 그것은 CI 추가 보장하고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손 의료비가 오늘의 약간 쟁점인데요. 실손 의료비하고 제가 특정 질병 수술비를 같이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실손 의료비에 보시면은 종합 입원 해갖고 갱신형 돼 있잖아요. 자, 종합 입원이라는 것은 상해나 질병을 모두 다 입원을 한 곳에 묶어 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명칭이 바뀌어 있잖아요. 상해 입원 의료비, 질병 입원 의료비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종합으로 같이 묶여 있을 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종합으로 묶여 있는 건데 여기에서 보시면 화면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통원이라는 글자가 없죠. 예. 예, 통원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통원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 문제가 됐던 게 통원하셔가서 네. 당연히 나는 통원비도 있겠거니 실손의료비가 있으니까 네네. 라고 해서 병원비 청구를 했는데 지급되지 않습니다라는 이제 답변을 들은 거죠. 과거에 가입을 했다고 실손 의료비 보험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네요.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누락이 된 겁니다. 예. 종합형이라고 돼 있다고 해서 통원비를 가입하지 못했던 시대는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종합형 입원밖에 가입을 못하는 거였나가 아니었었고요. 분명히 통원을 이곳에도 같이 추가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은 누락이 됐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통원비가 실손의료비에 없는 상태예요. 현재 상태는. 예. 그래서 통원비가 없는 것을 이제 아시고 이제 증권에 전체적으로 내가 보장을 받는 게 무엇인가라고 이제 궁금해 하신 건데 특정 질병 이제 수술비 같은 경우에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특정 질병 도대체 어떤 게 특정 질병인가라고 저도 되게 궁금해요. 그렇죠? 네. 네, 특정 질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관열 수술하고 비관열 수술하고 두 가지를 이제 나눠서 일단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상금을 우리가 받는 것으로 보면 관열 수술이라고 하면은 일단 신체의 어떤 부위를 절개를 해서 직접적 수술을 하는 것을 관열 수술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뭐 내시경이라든가 카테터라든가 이런 신의료 기술을 통해서 수술을 하는 것을 비관열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관열 수술보다 비관열 수술이 좀 더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즘에 보험에 보면은 이것을 분류를 안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네. 수술비 그러면 그냥 다 받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냥 가장 폭넓게 보면 질병 수술비 그러면 어떤 질병이든 수술을 하면 다 받잖아요. 심지어 이제 내시경 수술을 할 경우에도 뭐 용종 제거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해당이 될 텐데 현재 나와 있는 것은 두 가지가 특정이라는 거죠. 충족시켜야 되는 게 뭐냐면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질환으로만 일단 수술을 해야 되고요. 첫 번째 조건은요. 두 번째 조건은 그걸로 인해서 내가 관열 수술을 했느냐, 절개 수술을 했느냐, 아니면 비관열 수술을 했느냐에 따라서 지급받는 보험금도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3배나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2011년도에는 아마 이제 관열 수술도 조금 더 이제 많이 있었는데 네. 현재 들어와서는 관열 수술 물론 많이 이루어지긴 하겠지만은 현재 나와 있는 그런 그 항목들을 보면은요 비관열 수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구분이 있는지를 제가 명칭별로 봤는데 글자가 좀 많아서 보시기는 어렵겠지만은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만 보시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라고 보실 텐데 제가 파란 글씨만 읽어드려 볼게요. 예. 관열 수술은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하는 거다라는 거죠. 전통적인 수술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시경 수술은 인체 내부를 특수 의료기구를 이용해서 영상을 통하여 보면서 시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개를 한다는 표현이 없죠. 네. 예, 그러니까 인체 그대로. 그리고 카테터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인체의 일부를 외부와 연결해주는 도관을 이용해서 시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 같은 거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네. 외부에서 실질적 수술이 아니라 이건 시술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절개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와 관을 연결하거나든가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왜 하냐면 관열 수술 같은 경우는 후유장애가 조금 더 많이 노출될 수가 있어요. 예. 예, 합병증이라든가 아니면 감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와서는 오히려 이런 비관열 수술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장을 준비할 때도 과거에 내가 관열 수술에 조금 더 집중이 돼 있다라면 현재 와서는 비관열 수술도 똑같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보험들로 준비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종합적으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보면은 네. 이분 같은 경우에 일단 진단비가 있긴 하지만 진단비 중에서 특히 암 진단비가 적게 준비가 돼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진단비는 따로따로 각자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진단비 중에서 한 가지만 보장을 받으면 더 이상 이제 보장을 못 받는 게 CI 보장에 약간 맹점이 있죠. 네네. 그래서 지금은 그 조기에 검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저도 생애 주기 올해 검사를 해야 돼요. 네네. 많이 넘었다는 소리죠, 한참. 대장 쪽으로 하시는군요. 그렇죠. 대상인데 이런 검사를 통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검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기에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통계를 봐도요, 발병률은 굉장히 높아졌어요. 과거에 비해서. 이것은 일찍 발견한다는 소리고요. 네. 사망률은 과거에 비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완치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통계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진단비로 봤을 때는 사망이 아니고 진단에 관련된 것들은 그래서 여러 가지를 내가 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 진단비를 각각 준비하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의료비 중에서는 실손 의료비 중에서는 통원비가 없기 때문에 일단 통원비를 시급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수술비 항목을 제가 특정 수술비나 이런 것들 몇 가지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해당되는 항목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한다라고 하는 그런 수술비 항목들 있잖아요. 그 항목들이 오늘의 증권에 봐서는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백내장 수술을 한다든가 뭐 녹내장 수술한다. 그러니까 지금 수술 1위에 해당이 되잖아요. 이런 수술비에 된 거. 그리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예를 드렸던 것처럼 내시경 검사하면서 용종 제거를 했다. 이런 것들도 역시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없냐면 생명보험 증권 중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수술비 중에 하나가 1.3종 수술비, 1.5종 수술비였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1.5종 수술비조차도 오늘의 증권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소소한 수술비조차도 받을 수 없는 그리고 중대한 수술비에 대해서도 조금 보장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일단 특히 여성이었었어요. 또 그러면 여성에 관련된 이런 수술비가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성에 관련된 수술비는 필히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갱신에 대해서는 오늘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입원비라든가 수술비라든가 이런 간호비용 같은 경우가 전부 다 갱신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갱신형 같은 경우에 또 보험료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갱신형 보장이라든가 아니면 80세 보장이 끝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조금 보완을 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레보험 바로 알기는요. 맹충호 전문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특별히 H사 트리플케어 통합종신보험에 대해서 증권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고 싶은데 내 보험은 어느 정도나 보장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이렇게 증권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의 판단을 통해서 문제점 발견하고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까지도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 생기신 분들 연락 주십시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면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 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제부터는 실시간으로 들어와 있는 보험 고민들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는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바로 만나볼게요.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지금 연결이 좀 고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한 번 더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저희 문자를 먼저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48님께서 문의를 주신 내용이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42세 남편 보험 문의 드리겠습니다.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계속 납입을 하는 게 맞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시고 양정숙 전문가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분이 지금 42세 되신 남편분이신데요. 지금 보험을 지금 가입하신 지가 한 13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문자로 오신 걸로 보면은. 그럼 아이들이 이 당시에 어렸던 것 같아요. 어렸고 지금 아이들이 커서 고등학교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50만 원을 내는 보험료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돈을 줄여서 아이들한테 투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3억이라는 보험을 가입할 때는 종신보험은 왜? 가장이 잘못했을 때 꼭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 보험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면 3억이라는 종신보험은 가장이 유고시 꼭 필요합니다. 아나운서님,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보험을. 근데 가장이기 때문에 없으면 안 됩니다. 그쵸? 있어야 돼요. 그쵸? 근데 50만 원이라는 돈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줄여야 돼요.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린 많은 고민을 해요. 첫 번째로 하는 대답이 감액하세요. 3억이니까 2억으로 가져가세요. 1억으로 가져가세요. 분명히 이런 대답을 하는데 이럴 때 고객한테 손해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겠죠. 해약하니까 반드시 손해가 옵니다.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말이 감액 완납을 하세요. 왜? 1억이라도 가져가야지 만에 하나 아이들이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인데 그럴 때 1억이라도 있어야지 가장 유고시 분명히 그 생활을 지탱할 수가 있으니까. 세 번째, 해약을 하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손해예요. 그쵸? 해약하면 13년을 납입을 했어도 고객한테는 엄청난 손해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장 또 권하는 상품이 뭐냐면 정기보험을 들라고 해요. 왜냐하면 막내가 아직 중학생이기 때문에 막내가 독립할 때까지 그럼 다시 또 돈을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고객한테는 1번을 택해도 2번을 택해도 다 손해가 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 놓고 고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상품을 보니까 너무 좋은 상품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고객님이. 어떤 점이요? 너무너무 좋은 상품을 가지고 있는데 시청자님들 여기 지금 이거 보고 계시다면 내가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하면은 변액 그 다음 보세요. 유니버셜이라는 상품 가지고 계시면 너무너무 잘 가입하신 거예요. 변액은 아나운서님 아시죠? 뭔지? 액수가 변한다는 거예요. 유니버셜이라는 상품이 2004년도 7월부터 판매를 시작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유니버셜을 잘못하면 민원이 올 수도 있지만 이걸 잘 설명하고 잘 이해를 하면 엄청나게 좋은 제도예요. 더 낼 수도 있고 덜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중지할 수도 있어요. 은행으로 말하면 자유적금 형식이거든요. 그러면 이분한테 설명을 덜 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억도 그대로 가져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이 3억만 가져갔겠어요. 50만 원씩 납입을 하면서 3억 가져가고 거기다가 13년 전에 가입했던 특약들은 좋은 특약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가입할 수 없는 특약들 물론 거기 아마 뇌졸중 같은 특약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임플란트 많이 하잖아요. 종수술로 다 바뀌었잖아요. 지금 3종에서 5종 수술로 다 바뀌었어요. 그 수술로 받을 수 있는 특약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50만 원에서 이분이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이 회사 콜센터로 전화하면 돼요. 네, 전화하셔가지고 제가 이러해서 50만 원을 못 내는데 나의 유니버셜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점이 월대체 보험료 물어보시면 돼요. 월대체 보험료가 얼마입니까 하면 아나운서님 얼마쯤 될까요? 저는 모르겠네요. 3억이니까 좀 비쌀 거예요. 그쵸? 3억에 또 거기에 특약으로 들어가 있는 보험료가 있어요. 왜냐하면 위험보험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위험보험료들 때문에 좀 비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20만 원 조금 더 되거나 안 될 것 같아요. 절반 정도는 줄이시네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어차피 감액을 하려고 했어요. 종신보험을 가져가려고 했기 때문에, 예, 50만 원 내던 돈을 반으로 주려고는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네네. 3억도 그대로 가져갈 수 있고 앞으로 7년만 납입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적립됐던 분, 13년 동안 적립됐던 분, 그다음에 그동안 쭉 가져왔던 돈들은 그대로 적립해서 특별계정에서 그대로 굴러가요. 굴러가서 유지를 계속 하시면 되고, 네. 내가 지금 가져가는 3억은, 예, 그건 위험보험료잖아요. 그 3억 가져가고, 그 다음에 특약에서 보장받는 부분들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월대체 보험료는 회사 차원에서 좋은 게 아니고 고객 차원에서 저는 엄청나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아,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예, 네네네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 네. 이번에 먼저 문자로 들어와 있는 보험 내용부터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다면 전화 주십시오. 풀어드릴게요. 저 이번에 전화 연결돼 있고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연결이 되셨습니다. 네네네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보험료 대비 네. 보장이 어떻게 괜찮은 건가 좀 알아보려고요. 아, 시청자님 보험 문의하시는 거예요? 네. 예, 시청자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쉬운데. 54 되셨고,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을 미리 봤는데 꽤 오래전에 가입하신 보험을 3건 가지고 계시네요. 네. 예, 유지도 잘 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험금 타보신 적도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아, 건강하신 편이신가 봐요, 시청자님. 네. 아, 그런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 어떤 보장들이 있는지 알고 싶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네. 혹시 뭐 걱정되는 질병이라든지 가족력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가족력도 없고 괜찮아요. 그러세요. 예, 저희 양정숙 전문가 연결해드릴 건데 전화 네.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마 전문가께서 네. 더 궁금하실 내용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네. 예, 저희 문의사항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총 3건의 보험 가입하고 계신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2009년도에 연금보험 ING생명에서 가입을 하셨고 같은 해에 또 DB 손해보험에서 100세 청춘보험 가입을 하셨습니다. 2006년도 그러니까 3년 전에는요. 교보생명에서 암보험도 한 건 가입하신 바 있는데요. 한 달의 보험료가 이제 연금보험까지 합해서 46만 2천 원 납입이 되고 계신 상태이십니다. 문의사항 볼게요. 올해 54대이신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보험 가입 잘 돼 있는지 점검받고 싶습니다 하셨거든요. 양정숙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청자님이 보내주신 증권은 잘 봤어요. 네. 지금 3건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요. 네. 2006년도에 암보험을 가입하셨고요. 네네. 2009년도에 2건을 가입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 증권을 보면은 지금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네. 암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네. 암 특약을 또 다 집어넣으셨어요. 네, 혹시 아까 지금 아나운서님이 질문하실 때 가족력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혹시 암에 대해서 뭐 걱정하는 부분 있으세요? 주변에 암에 걸린 분들이 많아갖고, 네. 그래갖고서는 암에 많이 치우치었어요. 그러세요? 굉장히 네. 잘하신 거고요. 지금 현재로 보면은 성인 3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린다고 해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암에 걸리면 사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은 의료 기술이 발달돼서 완치율이 굉장히 높아요. 시청자님은 굉장히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시청자님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증권 하나하나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네, 2009년도에 가입하신 ING생명의 연금보험을 보면은 지금 29만 5천 원씩 납입하고 계시죠? 예. 네, 이 연금보험 보면은 지금 시청자님 나이가 54세시죠? 네. 혹시 5060 세대가 샌드위치 세대인 건 알고 계세요? 예. 네. 좀 어떻게 말하면 불쌍한 세대예요. 우리로는 부모님을 모셔야 되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모실 생각이 전혀 없어요.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네. 우리 노후를 준비해야 돼요. 맞아요. 네. 네네. 그 어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님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네. 너희들이 이 다음에 결혼해서 살 집을 그려보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방을 4칸을 그리더래요. 네. 그래서 교수님은 은근히 기대를 하시면서 쳐다봤대요. 그 설명을 해보라고 했더니 한 칸은 부부방, 한 칸은 아이들 방 2칸, 한 칸이 남아서
이건 누구 방인가 하고 기다렸대요. 네. 아나운서님 누구 방일까요? 강아지? 네, 맞아요. 맞아요? 반려동물 방이었대요, 그게. 맞구나. 예. 네. 부모 방은 머릿속에조차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대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나중에 가슴 아프고 속 아파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은 너무 준비를 잘 하신 거고요. 9년 전에 벌써 준비를 하셨으니까 너무 잘 하셨어요. 네네. 근데 이 연금보험에서 보면은 29만 5천 원이 다 연금보험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9만 5천 원이 지금 특약보험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예. 근데 특약 내용을 잠깐 볼게요. 지금 특약 내용을 보면은 정기특약이 뭔지는 아시죠? 네. 사망이거든요. 네. 정해놓고 기간을 정해놓고 주는 특약이에요. 정기특약으로 5천이 들어가고 있고요. 재사망으로 5천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암진단으로 3천이 들어가고 있고요. 네. 그럼 이 특약이 5년 갱신으로 70세까지 보장을 받아요. 그럼 여기서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연금보험은 연금의 성격만 띄어야 돼요. 이게 지금 1년이면 연금보험이 끝날 건데 특약 때문에 70세까지 시청자님은 계속 돌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청자님은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가입되어 있는 교보생명의 암보험은 많이 아마 시청자님 들으실 것 같아요. 가성비라고. 네. 네.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상품이에요. 5만 7천 원씩 납입을 하고 있지만 주요암에 걸렸을 때 7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시청자님이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면 보장 기간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70세. 맞아요. 너무 작죠? 그래요. 70세까지밖에 보장 기간이 안 돼요. 네.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네. 그건 조금 안타깝지만 그래도 가입은 잘 하셨어요. 네. 세 번째 상품을 보면 DB 손해보험에 실손 의료비로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보험은 실손 의료비로 가입을 하셨는데 지금 네. 11만 원씩 납입을 하고 계세요. 네. 근데 보험료가 조금 비싸긴 해요. 왜냐면 내용을 한번 잠깐 볼게요. 네. 어떤 내용을 보장하고 있는지 보면은 사망에 대해서 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상해 사망이 1억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질병 사망이 4천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암 진단이 또 2천이 들어가 있어요. 시청자님, 제가 이걸 뭔가를 계속 반복해서 부르짖고 있죠. 네. 뭔지 아시겠어요? 네네. 네. 사망하고 암을 계속 부르짖고 있어요. 세 개의 네. 증권에서. 여기서 보면 사망 진단보험금이 2억 6천이에요. 암 진단보험금이 1억 2천이고요. 네. 네, 이렇게 한쪽으로 보장이 계속 쏠려 있어요. 우리 보험을 가입할 때 보면은 이상적인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보험 가입할 때 이상적인 조건. 보장은 길게 하라고 했는데 시청자님 보장 기간이 지금 어떻게 돼요? 70세. 그렇죠. 보장이 좀 짧죠. 네. 그다음에 보장은 넓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 넓게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가장 넓게 하는 것 중에서 베이스로 깔아야 될 게 실손 의료비예요. 실손 네. 의료비 잘 가입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3대 질병을 가입해야 되는데 암보험 잘 가입하셨고요. 그다음에 2대 성인병을 가입하셔야 돼요. 네. 근데 특약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2대 성인병이 1,000만 원씩 가입을 하셨는데 네. 작아요.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고요. 네. 네, 생각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보장은 또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금액을 좀 많이 하면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 충분히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걸 정리를 조금 할게요. 네. 네. 연금보험에 들어가 있는 특약들은 반드시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셔서 70세까지 납입하시는 거는 좀 정리를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교보생명의 암보험은 가성비가 높다고 그랬죠? 그건 네.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DB 손해보험에 실손 의료비로 들어가 있는 특약들은 부분 정리를 하시는 게 좀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갱신으로 들어가 있는 특약들 이런 부분들은 비갱신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 제가 리모델링을 한번 해봤어요. 20년 납 100세 만기로 해서 시청자님 지금 건강하시잖아요. 네. 건강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보험 가입하실 수 있어요. 좋은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하고 상담하면은 그래서 보험료 13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암 진단 보험금 2천만 원 나오고요. 예. 뇌혈관, 심혈관 이렇게 하면은 1,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후유장애 그다음에 수술, 골절까지 충분히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그 보험은 폭넓게 많이 그다음에 길게
전문가하고 반드시 상담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양정숙 전문가님의 질문에 답변을 잘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이해를 꽤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네, 네. 방송 끝난 이후로도 궁금한 점 또 생기시면 연락 주십시오. 그때 또 봐드릴게요. 네. 예,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저희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아들 보험하고 딸 보험하고 궁금해서 문의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드님과 예. 따님이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아들은 29살이고 딸은 32살이고, 예. 아, 따님이 32살이세요. 아드님이 예. 29이시고. 예, 예. 보험을 각각 어떻게 가입을 하고 계세요? 보험예. 예, 예. 아들 보험은 그 KB 손해보험에 거기서 가입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걸 제가 미리 봤는데 따님 보험이 KB 손해보험의 보험이신가요? 아니, DB 그 동부화재. 그러니까 DB 손해보험이 아드님 보험이세요? 따님 그거는 거. 딸, 예. 아, 딸. KB 손해보험이 아드님 거세요? 예, 예. 아, 그러세요.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맹증호 전문가 바로 연결해드릴 거고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좀 보겠습니다. 20대, 30대 딸 아들 보험 이렇게 문의를 하셨습니다. DB손해보험의 브라보 라이프 보험 100세 만기 상품 20년 납으로 딸 보험 가입을 하신 상태고 KB손해보험의 예스 365 건강보험 100세 만기 20년 납으로 이것도 보험 한 건 또 가입하고 계십니다. 자녀 보험 가입이 잘 돼 있는지를 물어보셨는데 저희 맹충호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 자녀 보험을 각각 지금 증권을 하나씩 보내주셨잖아요. 예, 예. 네, 근데 혹시 그 보내주신 증권 외에 또 다른 보험이 있을까요? 아, 예, 지금 다른 보험 있는데 지금 요거만 지금 궁금해갖고, 예. 아, 궁금한 건 이것만 궁금하신 거예요? 네. 예, 네. 예. 그, 둘 다 지금 보내주신 게 따님 거 같은 경우에도 DB손해보험의 이제 브라보 라이프 보험 같은 경우에도 예, 실손 그거 의료비 실손보험입니다. 예, 위주로 가입하신 보험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드님 거 예스 365 그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 실손 의료비를 위주로 가입하신 것 같은데 두 가지가 이제 조금 많이 차이가 나는 거는 따님 거는 주로 실손에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진단비도 각각 1,000만 원씩 돼 있고 실손 의료비. 근데 이제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그 안에 진단비 같은 경우도 3,000만 원이고 뭐 허혈성이라는 이런 부분도 뭐 100만 원씩이지만 적게라도 또 준비 같이 돼 있고 뭐 수술비 부분도 돼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2배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보험료는 일단 2배나 차이고 그리고 이제 남성이라 저기 아드님이 나이가 한 3살 정도 지금 어린 거잖아요. 예. 네, 그런데도 남성이다 보니까 이제 보험료는 조금 더 비싼 부분도 있고 진단비가 많기 때문에 또 보험료가 좀 비싼 부분이 있는데 사전에 그 저희한테 말씀하시기에는 뭐 따님 거 무슨 문제가 있어서 궁금하셨다고 제가 예. 전해 들었는데 예, 어떤 부분이에요, 그게요? 아, 딸이 네. 3월 달에 이제 유방에 지방 덩어리가 있어서 수술을 했거든요. 예, 예. 예, 수술했는데 실비라서 실비 병원비는 받았는데 수술비는 못 받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게 맞는가 어쩐가 그랬어요. 아, 그 유방 섬유섬종 수술 하신 거죠?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유방 섬유섬종 수술 같은 경우에는 예. 그 혹시 받은 코드가 기억나세요? 여성 특정 질병 2라고 이래 수술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제 병원에서 받은 진단 코드. 진단 코드에 진단 코드는 뭐 여기 그거는 잘 모르겠고 여기서는 기억 잘 안 보니까 나시고. 예. 대부분 유방 섬유섬종 같은 경우에는요. 예. 대표적인 코드로는 이제 2가지 정도를 받아요. D 코드를 받는 경우에는 D24 코드를 받고요. N 코드를 받을 경우에 N60 코드를 이제 대체로 많이 받게 되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D 코드를 받을 경우에는 양성 종양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유사암 같은 그런 비용에 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술비 중에서도 양성 신생물 수술비라는 명칭이 써 있으면 거기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예, 그렇고 있는데 현재 이제 그 자녀분
따님 증권에서는 보면은 그 부인과 질환에 관련된 항목은 보이진 않아요. 예, 그냥 여성 특정 질병이라고 그것만 돼가 있는. 네, 여성 특정 질병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증권 그 명칭으로만 보면 헷갈린 게 뭐냐면은 여성 특정이니까 여성에 관련된 게 뭔가 있을 것 같잖아요. 예. 예, 근데 큰 테마로 보면 여성 특정 질병이라는 글자가 있고요. 또 부인과 질환이라고 이제 또 분류가 돼 있어요.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성과 질환 같은 경우에는요. 특정한 여성이라는 글자는 있지만 그 안에는 고혈압, 당뇨, 심혈관, 이런 위궤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보장을 해주고요. 진짜 여성에 관련된 생식기라든가 유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부인과 질환에 보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성 특정 질환에서는 섬종은 보상이 안 되고 부인과 질환이라는 그런 항목에서는 또 보상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증권 보내주신 거 제가 사전에 보니까 따님이나 아드님이나 두 분 다 뭐냐면 수술비에 대한 부분이 조금 없어 보이세요. 그래서 다른 증권이냐가 제가 여쭤본 건데 예를 들어서 다른 증권에 34대 수술비나 질병 수술비 아니면 부인과 질환 수술비,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1호종 수술비 이런 수술비가 있었으면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항목들이 있는지 증권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없다고 하면 아니라서 못 받는다 이러더라고요. 네네, 다른 증권에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항목들이 있어야지만이 만약에 코드로 봤을 때 지금 기억이 안 나신다고 했는데 D24 코드를 만약에 받으셨다라고 하면은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내주신 증권에는 안타깝지만 보상이 되는 항목은 일단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항목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시고 그런 항목이 있는 보험들로 조금 준비를 같이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폭넓게 좀 받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항목들이 있는 것들로 좀 준비하시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증권에서도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예, 시청자님. 저희가 방송을 마쳐야 될 시간이 돼서 그래서 이 보험을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는 방송 끝난 이후로 맹충우 전문가께서 아마 직접 전화를 주실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보험 플랜 119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립니다. 오늘도 전화 문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상담 요청하셨습니다. 문자로는 좀 간략하게 남기실 수 있고 부담이 적을 수 있으니까요. 남겨주십시오.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보험 플랜 119는 내일도 어김없이 11시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